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철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핫이슈, 요즘에 이제 핫이슈 되는 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변호사의 핫이슈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슈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냐면, 여러분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폐 많이 들어보셨죠? 한참 이제 열풍이었잖아요, 몇 년 전에. 최근에도 다시 열풍을 일으키는 것 같고. 자, 두 분 혹시 뭐 암호화폐 이런 거 한번 뭐 관심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비트코인은 한 적이 없지만 제 네. 주변에서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하고 있구나. 그 이유가 뭔가요? 왜 주식이나 뭐 부동산 안 하고 비트코인 하는 이유가 뭐예요? 좀 더 체감으로 많이 와닿나요? 어. 소규모로도 소액으로 할 수 있다. 네. 홍의사 주변은 좀 해요? 제 주변에서는 비트코인 하는 사람 많이 못 봤습니다. 많이 못 봤죠? 네. 네. 주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우리 홍의사 예전에 사실 어떤 뭐 비하인드 스토리 말씀드리면 출판사에서 의뢰가 한번 왔었죠? 예.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책을 써달라, 저한테. 근데 뭐 사실 제가 뭐 비트코인 암호화폐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때 열풍이었을 때 뭐 책을 쓰면 대박이 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의뢰했는데 제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제가 뭐 비트코인은 뭐 잘 알지도 못하고. 근데 그때를 계기로 우리가 좀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비트코인 공부도 하고. 실제로 투자를 해봤어요. 근데 뭐 제가는 뭐 그런 재미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은 그 이후에는 이제 잠깐 해봤는데 아주 소액으로 어떻게 시스템을 좀 알기 위해서 사실 변호사는 다 알아야 돼요. 세상 전반에서. 그래서 이런 말이 생각나네요. 연수원 때, 사법연수원 때 어떤 연수원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었어요. 이 법조인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알아야 된다. 그렇잖아요. 민사, 형사, 가사, 뭐 모든 세상을 다 알아야지만 뭐 재판도 잘할 수가 있고 수사 잘할 수도 있고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 의뢰인의 사정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변호를 잘할 수 있다. 그래서 불법 빼고는 다 해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부동산을 알려면 부동산도 투자해봐야 되고 주식을 알려면 해봐야 되고 비트코인도 알려면 비트코인 해봐야 되라서 제가 이제 한번 해봤어요. 근데 썩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트코인은 실체가 없잖아요. 아니 부동산은 실체가 있잖아요. 집을 사서 뭐 집값이 뭐 잘 안 떨어지죠. 계속 오르잖아요. 떨어져도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고 주식 같은 경우도 실체가 있죠. 어느 회사 뭐 삼성전자다, LG전자다 실체가 있잖아요. 물론 주가가 약간 떨어질 수 있지만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그 주식은 계속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기 보유할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게 가격이 오르잖아요.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식도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주식은 이제 우량 주식 있잖아요. 뭐 너무나 교과서 같은 얘기인데 뭐 그런 우량주, 블루칩이라고 하죠. 우량주를 장기간 보유하면은 큰 손실은 안 보고 이제 이익을 본다는 게 정설이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게 있어요, 실물이? 비트코인이라고 뭐 이게 뭐 줘요? 뭐 주식을 주든지 뭐가 있어요? 없죠. 그냥 사이버상이나 컴퓨터상에 막 굴러다니는 게 누가 만들어가지고 무슨 뭐 일본 사람이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비트코인 만들어서 이거 이제 돈이다. 너희들이 사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이건 위험한 것 같아요.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물론 지금은 가격이 많이 오른다고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거니까 여러분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물론 비트코인을 큰 돈을 번 분도 제가 봤는데 그건 마치 저는 도박이라고 봐요. 도박에서도 큰 돈 버는 경우 있죠. 카지노 가서 가끔 이제 운 좋게 큰 돈 버는 경우 있어. 와, 저 사람 카지노 가서 큰 돈 벌었기 때문에 나도 해야 된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 아닙니까? 이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굉장히 실체가 없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설명드린 건 뭐냐면 제가 뭐 비트코인 투자하라 마라 그게 아니라 이혼 관련해서도 비트코인이 문제가 많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김대리 남편이 이제 그냥 평범한 직장인인데 버는 족족 다 그걸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요. 암호화폐. 주식이랑 부동산 관심도 없고 아까 말한 대로 이거 대박이야. 한 번 오르면 막 두세 배, 막 심지어 10배 오를 수도 있어. 남편이 계속 비트코인만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무모하다는 생각은 걱정되네요. 걱정되죠. 그게 말이에요. 이 남자들은 여자 말들 잘 들어야 돼요. 남편들이 아내 말을 잘 들어야지. 안 듣다가 남편 보는 경우 많아요. 여러분, 이 결혼하신 분들 꼭 아내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내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는 말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비트코인 하지 말아라. 하지 마세요. 그래서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 근데 김대리님 말같이 그렇게 이제 아내가 이제 비트코인 하지 말아라. 뭐 한두 번 하면 됐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소리야? 그래가지고 전 재산을 탕진해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요. 아내 몰래 이제 자기 이제 집 대출 받거나 신용 대출 받아가지고 비트코인 뭐 아니면 비트코인 말고 여러 건 뭐 암호화폐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거기 투자해가지고 망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 망하진 않았지만 이거 남편이 이제 이 꼬락선 이거 도저히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이제 싹수가 노랗다 이혼하겠다 이렇게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남편이나 아내가 비트코인을 많이 투자하고 그런 게 이혼 사유가 될까요? 그것이 직접적으로 사유가 되진 않겠지만 네. 그로 인해서 뭐 손실이 났다거나 네. 가정 생활이 어려졌다면
이혼의 이유로 주장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주식 투자 많이 했는데 주식 투자 돈 많이 벌면 뭐 당연히 이혼 안 하겠죠. 주식 투자했는데 뭐 다 날렸다. 그럼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집이 뭐 집이 날라갔다. 집이 날라가고. 그랬다 싶으면은 그거는 사유가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한쪽에서 주식 투자했다고 손실 봤다고 이혼 사유 되는 게 아니에요. 집이 날라가도 그것만 가지고 이혼 사유가 되는 게 많은 분들 오해해요. 네. 이혼해가지고 집 날렸다? 그거 가지고 이혼 사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주식 투자가 불법이에요? 합법이죠. 아니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는 주식 투자가 어떻게 보면 적극 권유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 투자 없으면 어떻게 회사가 운영이 됩니까? 주식회사 그죠? 주식 투자는 합법적인 거고 필요한 거예요. 국민들 투자해야 돼요. 응? 주식 투자에서 많이 벌잖아요. 다 문제는 뭐냐면 주식 투자를 아내와 상의 없이 무리하게 했을 경우가 문제되는 거예요. 아내와 상의했는데 아내가 투자라고 했는데 같이 망했다. 그걸 어떻게 이혼 사유를 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합의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아내 몰래 유일한 재산인 집을 다 팔아가지고 대출받아가지고 독단적으로 주식 투자해서 손실을 봤다. 그래서 아내와의 갈등이 커졌다. 그게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아니 하베야 당신 돈 버는데 처음에 수익률 좋으니까 막 아내가 막 박수치고 그러다가 이제 손실 났다고 이혼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안 되고 아내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무리하게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투자했다가 손실 봐가지고 부부 갈등이 커진 경우에 그때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뭐든지 그래요. 이 경제활동 같은 경우에는 경제활동만 가지고 자체로 이혼 사유를 하기는 어렵고 그걸로 인해서 독단적으로 무리하게 상대방 동의 없이 했을 경우에 갈등이 커진 경우에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뭐 비트코인 때문에 이혼하고 싶다고 이제 예전에 많이 찾아오셨어요. 요즘엔 좀 뜸하긴 한데. 자,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이제 저희가 이제 수임료를 받잖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변호사님, 저 돈 없으니까요. 비트코인으로 수임료 드리면 안 될까? 이런 분이 계셨어요. 자, 두 분이 변호사라면 비트코인을 주겠대요. 그럼 사건 맡을 거예요? 실체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거 곤란합니다. 이 변호사 선임료는 이 금전으로 지급하는 게 원칙이지. 가끔 어떤 분이 그래요. 뭐 비트코인을 주겠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부동산으로 드릴게요. 제가 잘 되면요 부동산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변호사가요 이 사건의 그 계쟁부라고 하잖아요. 사건에 관련되는 부동산을 대가로 받으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금전으로 받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500만 원이다, 5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돈으로 받아야지. 그거를 뭐 비트코인을 주겠습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뭐 부동산으로 일부 주겠습니다. 심지어 예전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 아세요? 변호사님 제가 돈은 없고요.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제가요 개를 많이 키우시는 분이었거든요. 개 순종 개가 있는데 그거를 드릴게요. 그거 팔면 몇백만 원 나옵니다. 그런 분도 계시고 하여튼 별의별 경우 다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안 되고 원칙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제가 거부를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좀 약간 후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거 받았어요, 그게. 그때보다 지금 막 거의 몇 배가 올랐잖아요.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또 문제가 되는 경우는 뭐냐면, 이혼하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아내분이 남편이 이제 막 무리하게 비트코인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재산 분할을 받아야 되잖아요. 재산을 줘야려고 했는데 남편이 재력가였어요. 근데 다 그거를 비트코인이나 뭐 암호화폐를 다 산 거야. 자기 재산을 다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 한 거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뭐 예를 든 거예요. 뭐 10억짜리 뭐 집도 있었고 뭐 아니면 주식도 있었는데 그걸 다 비트코인이나 이제 뭐 다른 암호화폐로 다 바꿨어. 이혼하려고 하니까 암호화폐밖에 안 남았어.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이 암호화폐가 재산 분할 대상이 될까요?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 재산 분할이라는 거는 보통은 부동산, 주식, 예금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합법적으로 한 거. 근데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이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뭐 합법도 아니고 약간 애매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산적인 가치도 있고 이게 거래가 되지 않습니까? 뭐 비트코인 하나에 뭐 비쌀 경우에 몇천만 원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법원도 이게 판례가 많이 축적이 안 돼 있으니까 법원도 굉장히 난감한 거죠. 이거 비트코인이나 뭐 암호화폐를 재산 분할 청구했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조회하는지. 부동산 같은 경우에 딱 나오잖아요. 무슨 뭐 반포에 있는 무슨 아파트다 그러면 딱 뭐 시가 뭐 10억, 20억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금 같은 경우에는 무슨 신한은행, 하나은행에 뭐 1억, 주식 같은 경우에도 뭐 삼성증권에 뭐 1억 이렇게 딱 나오는데 이게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 법원에서. 그래서 재산 분할 이게 특정하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재판할 때. 그러니까 변호사 이것도 어떻게 보면 노하우나 경험이 저희는 노하우가 있잖아, 어쨌든. 그죠? 그래서 이거를 특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느 거래소에다가 사실조회해가지고 딱 특정하는 뭐 자세한 거는 제가 뭐 나중에 이제 기회에 말씀드리겠지만 하여튼 특정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A라는 거래소에 남편 명의로 비트코인이 뭐 5억 원어치가 있다. 그러면 그 5억 원에 해당하는 걸 재산분할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동산 같은 경우나 주식 같은 경우에 가격표 차이가 나지만 비트코인 같은 게 하루가 되면 막 이렇게 널뛰게 하잖아요. 뭐
어떤 날은 예를 들어서 하나에 뭐 1,000만 원 했다가 어떤 날은 뭐 100만 원, 그 다음날 2,000만 원 널뛰기 하잖아요. 그럼 어느 걸 기준으로 재산분할 특정하냐 이거죠. 굉장히 애매하죠. 자, 원칙은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 그러니까 재판 끝났다 기준이에요. 그래서 1심 같은 경우에는 1심에 재판 마지막 날 변론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 재판 뭐 종결하겠습니다 하면 그날 시가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비트코인 총 시가가 3억이다. 그럼 3억 원이 재산분할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재산분할 대상은 되고요. 자, 마지막은 문제가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3억의 그 비트코인이 있어가지고 아내가 절반이 1억 5천만 원을 이제 판결을 받았어요. 자, 문제가 뭐냐면 판결을 받으면 뭐예요? 그걸 현금화해야죠? 그런데 집행을 해야 돼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압류하죠? 그다음에 주식 같은 경우나 예금도 압류할 수 있죠? 근데 비트코인은 어떻게 압류하란 말이에요? 그게 또 집행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비트코인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같이 경험이 있는 그런 전문가 찾아가서 상담이나 자문을 받는 게 좋아요. 자, 오늘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재미있는 에피소드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특히 요즘 젊은 분들이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이게 부동산 투자하려고 하니까 부동산 너무 비싸고, 주식도 뭐 사실 뭐 투자하기는 이미 늦은 것 같고,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이제 막 열풍이 이르는데 정말 신중하셔야 됩니다. 정말 나중에 크게 낭패 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수익이 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냐면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암호화폐, 비트코인 투자는 그렇다고 뭐 제가 무조건 뭐 이거는 100% 뭐 다 가짜다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수익이 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신중하게 살펴보고 그렇게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인철 변호사의 하드 이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